안녕하세요, 라이아빠입니다. 벌써 더 뉴 셀토스 출고한 지가 9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10,000km 정도 제가 더 뉴 셀토스를 타면서 그동안 느꼈던 부분들을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가볼까요? Let's go! 라이아빠 아주 오래간만에 셀토스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작년 11월 초에 출고하여서 8월 말까지 대략 9개월 남짓 10,000km를 주행하면서 그동안 느꼈던 찐 셀토스 차주가 말해주는 셀토스 후기 영상입니다. 그동안 보고 느꼈던 부분들을 거짓 없이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미래 셀토스 차주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느낀 점, 디자인. 디자인은 개인의 취향이 너무나 확실하게 구분되는 부분이어서 그냥 제가 느낀 부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너무나 이뻐 보입니다. 안 질려요. 여전히 외출할 때 주차장에서 날 반겨주는 셀토스를 보고 있을 때마다 해피합니다. 특히나 요즘 기아에서 나오는 신차 디자인들 페리덴 카니발, 소렌토, 최근 모닝까지 뭔가 셀토스에서 시작된 패밀리 룩이 여기 디자인의 DNA가 보여주는 기아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더더욱 마음에 들어요. 물론 셀토스 풀체인지는 아마도 2024년 또는 2025년에 나오겠죠. 이제 디자인 뽕에 취하는 날들이 계속 짧아지고는 있지만 그때까지는 뽕에 취해 살랍니다. 두 번째 느낀 점, 옵션. 저는 보스 스피커 그리고 메모리 시트를 제외한 모든 옵션을 포함시킨 모델인데요. 제가 운행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옵션은 HUD, 이건 맨날 보고 있는 거니까 제외시키고 아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일 것 같네요. 저희 장모님 댁이 당진이어서 자주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주행하는데 막히지 않을 때는 거의 브레이크, 악셀 페달을 밟지 않고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자주 사용을 합니다. 진짜 미래에 완전 자율 주행 기능이 모든 차에 보급된다면 어떤 세상이 올까요? 여하튼 애플 카플레이는 기본, 그 밖에 서라운드 뷰, 오토 스탑, 터널 지나갈 때 외부 공기 차단 기능, 내리막길 천천히 가는 기능, 여행 유튜버답게 공항에 장기 주차를 하고 나올 때 기아페이에서 바로 주차 요금이 결제되는 시스템, 기아 커넥트와 연동된 수많은 기능들이 소형 SUV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믿기지 않는 옵션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2011년식 i30 수동을 타다가 넘어온 저에게는 신세계를 보여준답니다. 하지만 조금 후회되는 옵션도 있는데요. 빌트인 캠이 2세대가 나왔는데 그건 좀 부럽더라고요. 어차피 이 디지털 도어와 묶여 있어서 선택할 거였지만 빌트인 캠 1세대 성능 자체가 너무 후져요. 블랙박스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격 주차 보조 장치, 이거 10,000km 타면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애초에 차를 조금 아껴서 문콕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좁은 주차장에는 주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일이 없더라고요. 여하튼 옵션에 관해선 코나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유일하게 최상급 옵션이 전부 다 첨부된 소형 SUV였으니 요즘 차들이 다 비싸져서 오히려 셀토스가 가성비로 보인다는. 세 번째 느낀 점, 실내 공간. 우리 가족은 라이아빠, 라이엄마, 라이까지 총 3명이서 항상 열심히 줄기차게 싸돌아 다니는데요. 3명 가족이 타고 다니기엔 절대로 좁지 않습니다. 하지만 셀토스에 어찌어찌해서 4명 또는 5명을 태워야 한다면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 확실히 소형 SUV는 소형이다. 4명까지는 오케이. 5명부터는 솔직히 태우고 싶지가 않아요. 4명이 최대치다 생각이 들더군요. 트렁크도 생각보다 작습니다. 일단 차 출고 받자마자 해야 하는 일은 이 트렁크 윗부분 여기 껍데기 같은 거 있는데 그거 제거해 주셔야 뭐라도 편하게 싣고 다닐 수 있어요. 뒷자리 부분 여기 평평하게 만들고 차박이라도 해야 한다면 2명 정도만 가능합니다. 나랑 와이프, 라이가 전부 다 잘 수 있으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차박은 한 번도 안 해봐서요. 그리고 아직까지 캠핑도 셀토스와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냥 완전하게 도시명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결론은 차박 캠핑용으로는 작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고민하세요. 우리 가족처럼 도심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절대 문제 없습니다. 네 번째 느낀 점, 연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연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비 20km를 찍는 테스트 영상도 올렸었잖아요. 그것은 오로지 연비를 위한 완벽한 환경에서만 가능한 이야기고, 일반 주행을 할 때는 항상 연비 운행을 하는 것이 아닌 때로는 탄력 있게 빠르게 주행을 해야 하고, 도로의 흐름을 따라서 고속, 저속, 연비 신경 안 쓰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딱 말씀드릴게요. 신경을 쓰면 평균 연비 한 15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신경을 쓰지 않으면 한 1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연비는 9개월 동안 10,000km 타보니 조금 실망스러워요. 이 휘발유라 어쩔 수 없지만 예전에 타던 디젤 수동은 평균 연비가 20km 이상 나와서 5만원 정도 넣으면 그냥 거의 700-800km 탔었는데, 이 셀토스 연비는 생각보다는 안 나온다. 마지막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이 영상으로 찍기가 너무 힘들어요. 완전 랜덤으로 생기는 현상이어서 그래도 대충 찍어봤습니다. 가끔씩 BMW나 벤츠 차량과 조금 가까이서 주행하고 있을 때 이 유령이 나타나서 이 충돌 주의 알림이 울립니다. 이게 이상한 게 국산차와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요. 수입 차량과는 생각보다 자주 알림이 울려가지고 시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런 경우가 기아, 현대 차량에서 자주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가끔씩 댓글로 2.0과 1.6 터보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성능 솔직히 비슷합니다. 물론 1.6 터보가 조금 더 잘 나가겠지만 개찐 도찐입니다. 셀토스로 포르쉐 마냥 쏘고 다니실 거 아니잖아요. 한국 도로 상황상 그리 쏠 일이 별로 없으니 큰 차이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할까? 만약에 셀토스를 못해도 한 10년 정도 탈 계획이시면 2.0 MPI로 가시고, 난 셀토스 타다가 대략 5년 안에 갈아탈 거면 1.6 터보로 가세요. 이유는 다 아시죠? MPI는 고장도 잘 안 날 뿐더러 고장나도 수리비가 많이 안 깨집니다. 근데 터보 엔진은 터보 터빈이라도 깨지는 날에는 돈이 많이 깨지는 거 다 아시죠? 선택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오늘은 더 뉴 셀토스 차주 라이 아빠가 대략 9개월 동안 10,000km 이상 주행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후회 없습니다. 아주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토레스 포기하고 셀토스로 간 것이 잘한 일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역시 전 토레스보다 셀토스가 저와 잘 맞는 것 같네요. 이상 라이 아빠였습니다. 왜 세차만 하면 비가 오는 거지?